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CJB 아침 뉴스입니다. 13월의 보너스가 될지 폭탄이 될 수도 있다는 연말 정산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남은 기간 얼마나 잘 준비하느냐에 따라 환급받는 세액이 달라지는데요. 올해 바뀐 연말 정산 제도를 살펴봤습니다. 최현석 기자입니다. 국세청이 최근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개통했습니다. 지난 연말정산 결과와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신용카드 사용액을 토대로 내년 연말정산 세액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먼저 자녀 세공제 금액이 확대됩니다. 자녀가 1명인 경우 기존대로 연 15만 원이 공제되지만 자녀가 2명이면 세액 공제액이 35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3명 이상이면 연 35만 원 외에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30만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 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 공제 한도도 최대 1,800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주택 청약 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 공제 한도도 기존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의료비 세제 지원도 확대돼 산후조리비 공제가 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로 확대 적용되고 6살 이하 부양가족의 의료비는 한도 없이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노후 연금 소득에 대한 세부담도 줄어 연금저축, 퇴직연금 같은 사적연금, 소득 분리과세 기준 금액이 연 1,200만 원 이하에서 1,500만 원 이하로 상향되면서 연금 수령 시 세금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부금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고향사랑 기부제와 연말에 여윳돈이 생긴다면 연금 계좌에 납입하는 것도 효과적인 절세 전략입니다. CJB 최현석입니다. 충청북도는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 사업이 10만 명을 돌파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일 기준 충북형 도시근로자 계약 연 인원은 10만 2천여 명으로 지난 한 해 전체 인원보다 878% 증가하는 괄목할 만한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도시근로자 지원 사업은 구인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과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은 유효 인력을 단시간 근로로 매칭하는 틈새형 일자리 사업으로 지난 2022년 10월 진천과 음성 지역에서 시범 실시한 뒤 지난해 도내 전 시군으로 확대했습니다. 충청북도 건설단체연합회는 청주시의회가 지난 13일 입법 예고한 청주시 갈등 유발 예상시설 사전 고지 조례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연합회는 조례가 제정될 경우 공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설임에도 주민 반대에 부딪힐 경우 사업 주체와의 갈등뿐만 아니라 해당 시설의 수혜자인 다른 주민들과의 갈등을 야기해 행정심판과 소송에 따른 사회적 비용만 낭비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경기도 고양시와 김포시가 소음과 전자파를 우려한 집단 민원으로 데이터 센터 건립에 대한 착공 허가를 불허했지만 행정심판위원회가 사업자 손을 들어준 사례를 들었습니다. (20kg이) 넘는 여행 가방의 경우 안전사고를 이유로 시내버스에 들고 탈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관광객 편의와 대중교통 활성화 차원에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KNN 김민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역 앞 버스 정류장. 한 여성이 캐리어를 들고 버스를 타려 하자 버스 기사로부터 제지당합니다. 버스 조합에서 부산 여행이 와서 첫날 막 기차에서 내려서 지금 막 버스를 타려고 했는데 거부를 당하니까 기분은 안 좋죠. 또 다른 관광객도 캐리어를 들고 타려고 하다 승차 거부를 당했습니다. 캐리어가 이제 20인치가 초과하는 것 같다고 승차가 안 된다 그러셔가지고 택시 타고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은 2차례 승차 거부를 당하자 결국 택시로 발길을 돌립니다. 이처럼 승차 거부가 발생하는 이유는 지난해 9월 시내버스 운송약관이 개정됐기 때문입니다. 부산시가 그동안 유명무실한 약관을 명확히 해 가로 세로 폭 합이 110cm, 무게 20kg 미만 기내 반입용 캐리어만 허용한 것입니다. 승객이 좀 많이 타시고 계실 때는 이게 밖에 계신 굴러다니면
실제로 안전사고가 조금 나고 하니까 그런 이유 때문에. 사정이 이렇다 보니 김해공항 국제선 버스 정류장은 텅 비어있고 경전철로만 관광객들이 몰립니다. 경전철은 가로 세로 폭합이 150cm, 무게 25kg 미만의 캐리어도 반입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旅行に来た時にやっぱりバスを使えない、そのスーツケースを持って使えないってなったらとても不便です。 인천시는 이미 지난 2018년 시범 사업으로 공항을 오가는 버스에 수화물 적재함을 설치했습니다. 외국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일단 오늘 다 택시 타고 뭐 다 이렇게 이용하면은 뭐 큰 문제는 없겠지만 그분들 중에 일반 버스를 타고 이제 이동하시는 분들은 사실 이런 부분들 많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부산시는 20kg이 넘으면 캐리어도 화물로 구분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저촉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내년 초 부산역 광안리 해운대를 거치는 적재함 버스 시범 노선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부산역이라든지 좀 관광객이 많이 몰리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중심으로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 적자로 공항 리무진 버스까지 운영이 중단된 뒤 임시로 투입된 좌석 버스에는 대형 캐리어 반입도 허용하는 만큼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고민이 절실합니다. KNN 김민욱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된 충주시 조직 개편안이 오늘 열릴 본회의 전체 시의원 표결을 통해 다시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충주시 조직 개편안은 구국 47과인 현재 조직을 11국 50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야당 소속 의원들은 급격한 조직 확장에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하지만 여당 소속 시의원 9명이 본회의 상정을 결정했습니다. 충주시의회 전체 의원 수는 19명으로 무소속 의원 2명의 선택에 따라 본회의 통과 여부가 결정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지난해 여름 청주시 가족센터의 빗물 누수 피해가 부실 시공과 하자 보수 조치 소홀에서 비롯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청주시의 자체 감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7월 누수 피해가 발생한 청주시 가족센터에서 일부 시설물이 도면과 다르게 시공됐고 빗물이 샌 후에는 시공 상태 보완 조치 없이 발수제만 바르는 등 땜질 처방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주시 가족센터는 지상 4층 규모로 120억 원이 투입돼 건립됐고 관리감독 소홀로 담당 부서의 팀장은 훈계 처분을, 7급 담당자는 경책 처분을 받았습니다. 충북기독교연합회가 주관하는 충청북도가 후원하는 연말연시 성탄트리 점등식이 지난 23일 오송 만수공원에서 열렸습니다. 성탄트리는 높이 11m, 폭 5m 크기로 제작됐으며 내년 1월 말까지 불빛을 밝히게 됩니다. 김영환 지사는 성탄트리의 밝은 불빛을 통해 그리스도의 따뜻한 위로의 손길이 우리 모두를 감싸길 바란다며 연말연시 충북도민들의 행복을 기원했습니다. 청주지방법원 형사 6 단독은 가짜 입원 환자들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허위 입원 확인서를 발급해주고 자신의 병원은 요양급여를 챙긴 병원장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청주의 한 병원 원장인 A씨는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실제 입원하지 않은 환자 18명에게 허위 입원 확인서를 발급해 이들이 보험사로부터 1억 6천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받도록 한 혐의입니다. A씨는 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병원 몫의 요양급여비를 청구해 약 3천만 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CJB 아침 종합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즐거운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